사실은 세 학생이 다 고민의 내용은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 회사 직무 선택 기준에 대한 거, 낮은 스펙을 극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력서 자소서 잘 쓰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세 가지 고민을 보고 솔루션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는 같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해결책, 그러니까 같은 곳에 같은 거에 해결책이 있다라는, 해결책은 같다라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건데, 자, 제가 답을 드려볼게요. 새 친구의 답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보시면 탁 와 닿으시나요? 예. 제가 좋아하는 JD에 대한 얘기입니다. 잡 디스크립션입니다. 직무 소개 자료죠. 사실은 제가 그 JD를 하도 많이 강조를 했더니 몇몇 친구들은 저를 그냥 뭐 JD맨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전 뭐 그 별명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JD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 세 친구의 답도 저는 JD에서 다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이건 삼성전자의 그 JD인데 네 가지가 있죠. 롤이 있고요. recommended subject이 있고, requirements가 있고, 플러스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거죠. 이 JD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타깃을 확정할 때도 이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타깃이 확정이 돼서 뭔가 부족한 적정 스펙을 쌓을 때도 이걸 참고해서 쌓으시면 돼요. 그리고 적정 스펙을 쌓으면 그대로 그걸 내가 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자면 관통하기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 스펙에 대한 것들이 일단은 이력서에 잘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죠? 이력서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중에 자소서에 스토리로 와서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면접에 가시면 이력서와 자소서를 기본으로 해서 면접위원을 설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이자면 관통하기의 개념이거든요. 결국은 취업 설계의 시작도 JD에서 하시면 되고, 맨 나중에 그 이자면 관통하기도 JD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이상 좋은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중에 그 타깃하고 적정 스펙 쌓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팁은 이겁니다. 이게 그 메모리 사업부의 공정기술 직무의 JD의 그 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서브젝트하고 리콰이먼트하고 플러스라는 세 가지가 있죠. 자, 이걸 보고 제가 이제 그 타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일단 타깃을 확정할 때 특히 그 삼성 같은 경우 이제 그 삼성 안에도 보면 DS가 있고 CE가 있고 IM이 있잖아요. 이 중에 어디를 택할지, 그 다음에 DS 안에서도 어떤 사업부, 어떤 직무를 선택할지에 대한 걸 할 때 이 JD를 가지고 이 JD 적합도를 분석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죠.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서브젝트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는 회사가 공정기술을 지원할 사람들은 전공별로 이런 과목을 듣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듣고 오면 좋다는 게 아닙니다. 꼭 듣고 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기계공학 전공자인데 공정기술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이런 걸 듣고 오라는 거죠. 고체역학, 여기 보면 5대 역학이 다 있죠? 그거에다가 메카트로닉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직무별로 보면 4대 역학이나 5대 역학은 대부분 들어가 있지만 한 과목이 꼭 틀린 게 있어요. 그걸 직무별로 잘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죠. 서브젝트를 보시면서 내가 이런 과목들을 다 들었는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자, 두 번째는 리퀘어먼트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요구 사항이잖아요. 그죠? 회사가 공정기술을 지원할 사람들은 이러한 역량을 갖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죠? 역량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죠? 그러면 세 가지 역량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를 내가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보시는 거죠. 그게 곧 이제 적합도를 보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가 플러스입니다. 저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거죠. 이거는 주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의미는 어쨌든 이런 경험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서류 전형할 때 가점을 주겠다라는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무와 연관된 경험. 여기도 친절하게 가로 열고 또 사례를 써줬죠. 프로젝트, 논문, 특허, 경진대회. 만약에 석사를 하신 분들은 뭐 논문이나 특허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논문 정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학사분들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전공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했던 프로젝트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돼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뭘 배웠는지를 어필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경진대회 같은 거 참가하신 게 있으면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자, 요거 하나 경험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관련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자세하게 써줬어요. 이 공정기술 같으면 DC 애널라이저라든지 아니면 ACR 미터 같은 경험을 갖고 오면 가점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서브젝을 제대로 들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리퀘어먼트에 해당되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세 번째는 이 플러스에 해당되는 경험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게 결국 직무 적합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해서 다음 장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롤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내가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적합한 직무를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죠. 학점이나 학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스펙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적정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이런 거죠. 어떤 스펙을 쌓을 거냐도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에 답이 다 있어요. 자, 뭐냐면 이런 거죠. 학습이나 경험을 만약에 추가하고 싶으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플러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플러스에 해당되는 공부를 하세요. 아니면 경험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적합도가 높은 직무에 찾아가서 플러스에 해당되는 일단 공부, 경험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나중에 이력서나 자소서에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리퀘어먼트 보시고 추가로 역량을 쌓을 게 있으면 쌓으시고, 서브젝트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5대 역학 중에 유체역학만 안 들었다. 그러면 유체역학을 개인적으로라도 공부를 하시는 거죠. 나중에 면접 가서 5대 역학 중에 유체역학은 왜 안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 전공책을 사서 공부했다라는 걸 입증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적정 스펙을 쌓는 것도 해답은 이 JD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